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육아 복지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산후도우미 이용과 예방접종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취업 분야에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늘었습니다. 새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에는 충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복지 혜택이 다양해집니다. 먼저 충남도가 도내 모든 출산 가정에 교통안전 물품인 카시트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지난해까진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 가정에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모두 해당됩니다. 산후도우미 이용 부담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둘째 자녀를 낳은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만 최대 40만 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8개월 미만의 셋째 자녀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25만 원이 올해 처음 지원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확대됩니다.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으로 옮긴 공공기관 31곳은 신규 채용 인원의 27%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2018년 전에 이전한 20곳은 채용 비율을 21%로 늘려야 합니다. 홍성군에선 기간제 공무원 통합 채용 심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개별 부서에서 선발했지만 올해부턴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행정지원과는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면접자의 인적사항 등 보안을 유지해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처우도 개선됐습니다. 기존엔 집중호우 등 재난이 발생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해 이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남도는 모텔과 여관 등 95개 시설과 협의해 재난 상황 시 민간 숙박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민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숙박비는 충남도가 지원합니다. 이 밖에 농업 분야에선 인삼 거래 단위가 750g을 뜻하는 채에서 킬로그램과 그램으로 변경됩니다. 충남도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다음 달부터 표준 단위로 인삼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지역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지속되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보온시설을 보강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파를 키우는 시설하우스입니다. 비닐을 걷어내자 얼음덩어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농민은 수확을 앞둔 작물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낮에도 영하 날씨가 되면 식물이 안 크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온을 위해 가동한 건 수막시설. 이중으로 설치된 하우스 비닐 사이에 10도 정도 되는 지하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로 된 막이 실내를 감싸 내부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막시설이 없는 곳엔 소형 터널을 설치해 비닐을 씌웠습니다. 말 그대로 하우스 안에 작은 하우스를 또 만들어 2중, 3중의 보온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만 되면 이 파가 보온을 시키면 너무 컸었는데 올 같은 해는 지금 제가 1월 1일부터 돌렸는데 지금 오늘이 11일인데도 이게 많이 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보온을 해야 좀. 폭설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찢어진 비닐은 바로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버팀목으로 보강합니다. 눈이 내려 비닐이 파손되면 서둘러 덧씌우고 뼈대가 무너질 경우엔 내부에 기둥을 세워줍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작물의 병 발생을 막기 위한 환기와 방제도 필수입니다. 눈으로 시설 하우스 안에 습도가 높아져서 병 발생이 우려되니까 저온 장애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요. 살균제를 뿌려서 병 발생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읍면사무소나 지역 농협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과 서산을 연결하는 국도 32호선 구간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를 옮겨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속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건데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에서 서산으로 향하는 국도 32호선입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가 나타나자 속도를 내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구간 단속 종료 지점인 우두동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 2.2km에 달하는 구간 단속 장비를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속 단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 단속 지점이 급회전 구간이기 때문에 미처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 오히려 추돌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론 길이다 보니까 우측에 저는 1차선이고 2차선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돌인 거지. 시내 쪽으로 돌아서 이전을 해줘도 모방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그건 또 하고 나야 봐야 알겠지만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통량이 늘다 보면은 이제 천천히 오다 보면은 귀지시 사거리까지 차가 꽉 찰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통은 또 어떻게 올 거예요? 귀지시 쪽에도 아파트 늘어나고 그 가구수 늘어나다 보면은 차량도 늘어날 거는 뻔한데 여기 속도를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반대로 구간 단속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 차량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너무 막 달려가고 비행기랑 소리 나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건 우리들이 했어야지. 자기들이 지나가는 그 저거 가지고 사고가 확실히 줄었죠. 여기 사고 다발기획이라고 써놨더니.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국민신문고에 3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당진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옮겨달라는 민원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이전 여부는 2023년 수청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청 1지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추이를 좀 이렇게 봐가지고 같이 수청 1지구 평면교차로가 완성됐을 때 검토해보기로 이렇게 됐거든요. 신호교차가 생기고 그럼 그때 이제 과속 카메라를 다른 쪽으로 이전 설치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서. 대신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노면 표시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새해를 맞아 충남도 교육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교육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김지철 교육감은 올해 미래학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격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미래학교의 기반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육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모습이 앞당겨졌다며 올해 정책 목표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른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원격 수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김 교육감은 이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학생과 교사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학교 일반 교실에 무선 환경을 구축하여 창의적인 디지털 교육을 실시합니다. 질문과 협력 중심의 쌍방향 소통이 강화된 충남형 원격 수업 기준을 마련하고 온전한 배움을 위해 원격 기반 교육 과정을 선제적으로 편성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교육이 강화됩니다. 수업 시간에 협력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지원하고 방학 중 책임지도 집중 주간과 대학생 예비교사 도움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교육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여러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지도와 심리 정서 지원, 건강 지원, 가정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기후 위기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의 모습도 그려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한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학교 공간도 점차 늘려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태안 도심 정중앙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최근 국방부가 해안경비 강화를 이유로 유지 입장을 밝혀 태안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시내 한복판에 군부대가 들어선 건 지난 1979년. 10년 뒤 태안군이 서산시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지 팽창에 따른 도심지 개발에 군부대가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 우리 도심지 팽창에 아주 큰 장애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해안 3대대가 빨리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태안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군부대 이전은 지난 2019년 급물살을 탔습니다. 가세로 군수와 만난 국방부 관계자가 이전 필요성을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태안군에 전해왔습니다. 이유로 든 건 지난해 미리국 사건 발생에 따른 해안 경계 강화. 태안군은 안보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군부대를 해안가로 이전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지. 미리국이라고 하면은 바닷가에 적의 장소를 몇 개 선정을 해가지고 소지역 단위로 해서 요즘 얼마나 계측 장비 그리고 첨단 장비가 많습니까? 태안군은 군부대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선 이전을 위한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범군민 차원에서 지금 1차적으로 민간인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민간인이 추진해가지고는 조금 그 합리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태안군 개발위원회에서 범군민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기대감을 높였던 군부대 이전이 예기치 못한 미리국 사건에 다시 제자리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산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까지 최단거리 등 지리적 이점 덕분에 대산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서산시의 각종 지원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 대산항 제3부두에서 선적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들어올려 선박에 옮깁니다. 홍콩과 중국으로 향하는 1200TU급 컨테이너선으로 주로 대산공단에서 생산된 석유화학 제품 등이 실려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웨이하이항까지 거리는 약 370km. 두 나라 사이의 백길로는 가장 가깝습니다. 기업들은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다른 지역 항만에 비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대산항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공장에서 약 7km,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운송 시간하고 물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2만 TEU를 넘어섰습니다. 1년 동안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2만 개를 실어 나른 셈인데 컨테이너 화물을 처음 취급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산항의 물동량은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데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육상 운송 비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산시는 대산공단 기업들과 함께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해 3년 전부터 추진한 대산항 활성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턴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고 기업의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화물 유치 토론회와 같은 전략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이탈하던 지역 화물을 대산항으로 적극 유치해온 것이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산항 제5부두도 임시 개장합니다. 정식 운영되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규모도 기존 2000TEU급에서 2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성탄절부터 새해 신정 연휴까지 충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지역 카드 결제량은 1년 전에 비해 50.1% 급감했습니다. 인근 대전은 53.8%, 세종은 42.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충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43일 만인 지난 12일 목표액 129억 3천만 원보다 많은 139억 2천만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온도탑 온도는 107.7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개인 은행 계좌이체나 QR코드 등을 통한 비대면 기부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 성금이 늘면서 모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모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충남도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 이용 건수는 6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1,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과 아산, 논산 순이었습니다.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말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2일 충남도청 광장에서 헌혈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남도와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은 헌혈버스를 투입해 도청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이 보유한 혈액은 지역 내에서 4.6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안정적 비축 기준인 5일분을 밑돌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헌혈을 하기로 했던 4,080명이 헌혈을 취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충남과 충북, 세종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충청권 3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 광역 발령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유입 경로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간 차이를 두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서로 붙어 있어 생활권도 겹치지만 비상 저감 조치가 제각각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에 대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광역 체계를 운영할 경우 3개 시도 가운데 2개 지역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전 지역의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이 광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공직기강 확립활동 결과를 보면 시군 교육지원청 도서관 소속 A 주무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23건의 성인 음란물 동영상을 본인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시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주무관은 공무원 품위 훼손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교실 출입문 잠금 상태 불량과 소방계획 미수립을 비롯한 현장 시정도 58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